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으로 쏠리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동안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까지 연이어서 규제 철퇴를 받게 되자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높은 데다가 또 대출이 없이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2020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알찬 시그널 보내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난해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주택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 2020년도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2020년 주택가격 전망의 사자성어. 좀 언밸런스하긴 한데. 네. 자, 보시는 대로 온고지신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대책이 나오고 주택가격의 동향을 봤을 때 옛 가격 동향을 회귀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온고지신에 대한 사자성어 부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옛 것을 익혀서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암이라는 부분 자체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20년 주택가격 전망. 현재 정부에서 18가지의 작고 큰 대책들이 나왔지만 함축적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7년도 6.19 대책, 그리고 바로 이어진 8.2 대책, 그리고 지지난 연도죠. 2018년도 9.13 대책, 그리고 최근 작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16 부동산 대책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정책들을 가지고 과연 이 정책들이 발표됐을 때 거래량과 그리고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컸던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강도가 셌다고 느껴졌던 처음이었고 그 정책에 있어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가장 큰 목적 자체는 투기 수요 차단. 보시는 대로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을 지정한 내용 자체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부분 자체의 내용이 큰 골자였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17만 가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2017년도 8월 2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책 전후로 해서 매매 거래에 대한 증감률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8월 2일 대책 전과 후의 거래량 부분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대책이 우리 현 정부 들어서 우리 부동산에 관심을 했던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큰 충격적인 대책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는 회귀에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더 단계적으로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왔지만 처음 맞이하는 큰 대책에 의해서 좀 주춤하는 거래량 부분 자체를 보였던 2017년도 8월 달, 8월, 9월, 10월 달에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8.2 대책 이후에 전후로 해서 매도 매수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노란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고요. 그리고 파란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입니다. 자, 8.2 대책 직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았어요. 물량보다 내가 사고 싶은 집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많았는데 8.2 대책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매도 지수가 높아지고 매수 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진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도 매수 지수가 과연 가격의 영향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정비례 부분 자체로 갖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년 뒤에 8.2 대책 이후 2018년도 8월 달의 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 자체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묶는 부분 자체였는데 투기 지역과 규제 지역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파리 대책 1년 전 상승률보다 더 많이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자체가 보이고요. 자, 규제가 약한 조정 대상 지역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대책 전 1년보다도 가격대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모습 자체. 그리고 규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격하게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했던 지역 자체는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규제에 있어서 관심을 덜 가졌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로 그 다음 대책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지금 12.16 대책 이후에 2020년도에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9.13 대책, 우리 뭐 파리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개념 자체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9.13 대책 주된 내용 같은 경우 종부세였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 최고 3.2%를 중과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상한시켰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규제 지역 내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그리고 9억 초과하는 실거주 목적에만 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내용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가 9억 원 이상이죠. 고가 1주택자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자체를 축소시키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취득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중과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들 이후에 거래량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파리 대책 이후의 거래량과 9.13 대책 이후에 학습 효과를 한번 얻고 나서 대책에 대한 부분 자체도 거래량 부분 자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너스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성이 일단 생기는 거죠. 파리가 더 세냐, 9.13이 더 세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12, 16이 더 강도가 단계적이죠. 단계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강도가 높았던 대책의 이후에 거래량 부분 자체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9.13 대책 이후의 매수 지수 어디가 더 많았냐. 9.13 대책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치고 올라갔던 매수 우위 지수 부분 자체가 매도 부분 자체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지난 연도 5월달, 6월달까지 거래량과 가격대 부분 자체가 안정화 하락으로 갔지만 이 부분 자체의 내성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매수 수요가 살아있다는 부분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 자체고요. 파리 대책과 9.13 대책이 나오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전국적인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파리 대책, 안정화 대책 같은 경우에는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9.13 대책, 대출을 옥죄면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파리 대책 전에 올라갔던 폭등,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9.13 대책 이전에 올라갔던 이 가격적인 상승 부분 자체가 없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원하는 게 현 정부의 모토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향후 12, 16 대책 부분 자체가 나올 때도 가격이 현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곡선이 벌어질 때마다
제가 예고하건대 충분히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주택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2, 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초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같은 초과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시켰고, 종부세와 공시지 가격을 상한시켰고, 현실화시켰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지역 자체를 확대시켰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가격대별,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전 지역을 봤을 때 6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억부터 9억까지 잘랐을 때 한 20%가 좀 넘고요. 그리고 15억 이상 부분 자체를 봤을 때 15.5%의 비율이 나오는데요. 보신 대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지금 초록색 부분 자체가 현격하게 많고요. 그러면 향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택시장에 접근할 때 이 가격대별에 맞는 맞춤의 투자 전략이 필요한 부분 자체가 현실화가 도래했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12, 16 대책 이후에 수요 공급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조정을 겪는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 자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누구나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어떤 경우의 수가 가장 확률이 높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선 내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현 정부에서 본 대책들을 내놨을 때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뭐냐면, 자, 공급 곡선 부분 자체 이번에 추가적으로 뭐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완화해 주면서 6월 달까지 물량 자체가 나와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그리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억제되면서 떨어졌을 때 가격이 거리량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하락한다는 부분 자체가 현 대책, 종합 대책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 예측 부분 자체로 지금 예상 모델로 지금 삼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자체로 간다고 하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렇지만 이렇게 안 갔을 경우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유인책을 줬지만, 공급 물량에 대한 매물에 대한 유인책을 줬지만 공급 곡선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 자체 등등으로 인해서 또한 수요 억제 정책 부분 자체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 소폭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만이 줄어드는 모습 자체도 갈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등 어떤 규제 등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 자체가 다시 줄어들고요. 또한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동일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은 변함없고 거래량만 줄어드는 모습 자체도 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대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일정 특정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서 결국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경우의 수로 갈 거라는 부분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예측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이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나에게 맞는 주택에 있어서의 접근 자체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과연 늘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충분한 주택 공급 자체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잠겨있던 다주택자의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올 충분한 유인책이었느냐의 부분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현재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규제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줄어든다면, 수요가 줄어든다면 과연 어느 구간에 아파트 수요가 줄 것이냐, 6억 이하냐, 9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 이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고요.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떤 구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려고 있는 주택시장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이 시장을 끌어가느냐, 수요가 시장을 끌어가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올 2020년도 주택 가격 시장에 있어서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에서 현재 지금 1172조라는 유동자금이 지금 풀려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요. 또한 현 정부 내에서는 여러 교통망이나 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 자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주택 안정화와 부분 자체와 맞물려 가지고 언밸런스한 부분 자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부분 자체 경기 자체를 살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단 뭐냐면 예전 정부처럼 주택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강국하고 확실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주택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팁 전해드렸습니다. 2019년에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규제가 있을 때마다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고 있다는 점 확인했고요. 또 후속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 투자 유망 지역 분석과 선점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올해 첫 세미나입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 참석하셔서 든든한 출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날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도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금정동에 네. 군포시 금정동에 네. 집을 1억 정도 주고 하나 구입을 했는데 10년이 지금 넘어요. 네. 그리고 또 파주에다가 41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50살 먹은 아들이. 네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됐죠. 네. 그러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네. 문자 메시지가 맨날 와요.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그게 세금 금정동에 때문에. 있는 네네. 게 500에 40만 원씩 월세를 받아요. 네. 그런데 1년에 4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하라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가, 또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세금적인 부분 궁금해가지고. 때문에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일단 네.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주택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주소요. 금정동에 위치한 주택 주소요. 아, 주소요? 네. 군포시 금정동 네. 749에 네. 45 네. 성명빌라. 알겠습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1가구 2주택이시고 하나는 월세로 아직 아드님께서 결혼을 아직 안 했고 네, 나이가 1가구 이제 2주택이시고 50 됐어요. 네네네. 원래는 결혼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샀는데 아, 네네. 못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네. 지금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자꾸 구세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법을 모르는 저는 그렇죠. 네, 또 세금 너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딱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금정동 이거 세금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대표님 예. 연결을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금정동에 있는 빌라하고 예. 파주에 있는 게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파주에 있는 건 원래 이게 주택부금 당첨되는 거요. 예. 우리 아들 그 주택부에 당첨이 돼서 일로 온 거고요. 41평짜리. 그러면 파주 건 아드님 명의로 돼 있고 여기 금정동 네, 거는요? 그것도 아들 명의로 돼 있어요. 아들 그거는 명의로. 원래 결혼을 해서 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돼서 1가구 2주택이 됐네요. 1가구 본의 아니게요. 2주택이네요. 네.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드님 앞으로 두 개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세무서에서 날라오지요. 네, 지금 많은 전화- 분들이 지금 문자나 지금 우편물을 받고 있어요, 현재. 예. 이 법이 지금 뭐냐면은 2019년도에 벌써 고지가 된 법이고요. 뭐냐면 네. 2천만 원 이하, 예.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임대 수입,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네.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죠. 19년도까지 신고할 부분자, 201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었어, 이제까지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2019년도에 지금 월 4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40만 원씩 받았던 480만 원에 대해서 예. 2019년도에 소득이 있으니까 예. 2020년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법이 현재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2천만 원 이하 500만 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금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군포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가지고 예.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일단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예. 지금 왜 해야 되냐면 이 지금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법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주택수예요, 주택수. 예. 예. 지금 보게 되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월세가 있고 예.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주택수가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주택, 그 아드님 같은 2주택이잖아요. 한 집은 살고 있지만 네. 하나는 지금 세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세가 지금 이 월세에 속한단 말이에요. 40만 예, 원이. 예. 그러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야. 세금이 없어요. 네. 근데 2주택자부터는 과세예요. 네. 과세. 세가 네, 40만 원이라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네. 대한민국 전세, 만약에 이걸 전세로 돌렸을 때는 2주택자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네. 3주택자부터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3억 이상일 때 세금을 내고 3억 이하일 때는 세금 안 낸다는 부분 자체로 비과세로 가는데 지금 네. 걸려있는 부분 자체가 2주택자 부분 자체에 있어서 과세로 걸려있기 때문에 네. 왜 이게 국세청에서 날라오냐면 여기 들어갔던 세입자들 있잖아요. 예, 예. 세입자들이 이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이 집주인한테 그 자료가 지금 세무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예.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2천만 원 이하잖아요.
네.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종합 소득에 대한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혹시 아드님이 예? 직장이 예. 있죠? 예. 2천만 원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뭐냐면 아직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480만 원에서 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네. 여기서 50% 240만 원을 제해줘요. 그럼 24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네. 240만 원에서 지금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가 2천만 원이 안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200만 원을 공제를 해줘. 그럼 네. 40만 원이야. 40만 원에 대한 분리과세의 세율은 14%예요. 네. 14% 하게 되면 한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와. 네. 세금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5, 6만 원을 내고서 그냥 세금 월세를 받으시던가 네. 아니면 내년에 올해 네. 전세로 돌려가지고 비과세로 가시던가 아니면 아드님과 어머니하고 지금 세대 분리를 시켜가지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던가 방법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1세대, 아니 1세대 1주택이면 선생님 네. 이게 지금 파주하고 거기하고 네. 일단 두 개 걔 아들 앞으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나눠야지. 그거를 어떻게 나누어? 아드님한테 파주 주고 예를 들어서 아드님한테 파주가 가고 어머니한테 청명계 가고 금정계 예. 나눠지게 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만 30세가 넘었고 가능하고요. 만약에 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지금 청명빌라를 내년 빠른 시점에서 전세로 돌리면 비과세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5, 6만 원, 480만 원 수입이 있는데 1년에 5, 6만 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낼게요, 선생님. 내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게 내고 그렇지. 금금하고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되면 다 어머니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 자체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제가 볼 때 예. 이 정도 내고선 임대수입을 받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잠시만 금금한 거야. 그리고 네. 우리는 70세가 되는데요. 네. 70세가 됐는데 우리도 각 집을 하나 세를 줘서 지금 75만 원씩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76세고 네. 저는 70세고 네. 그러는데 아들 집에서 얹혀서 살면서 용돈 받아 쓸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또 그런데- 얘기가 틀려지는 게 뭐냐면 예. 지금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이 다 아들하고 함께 돼 있죠. 함께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주택수가 지금 틀려지는데 뭐냐면 예. 뭐냐면은 지금 이게 주택수는 부부 합산이고 지금 세대가 같이 돼 있는 부분 자체는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3주택으로 가는 거거든. 그게 이 부분 30 자체가. 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또 세법 자체가 또 틀려져요. 요거는 지금 생방송 시간이니까 제가 네.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 꼭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금적인 부분 정말 들어도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 주셔서 좀 해답을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텐데요. 끝번호 17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신도림 삼성 쉐르빌 오피스텔과 신도림 1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더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도림에서 오피스텔로 접근하고 계세요. 투자 목적이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투자 가치 평가해 주시죠. 그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대가 거의 지금 9억대 가까이 넘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비슷한 평수의 오피스텔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두 지역에 있어서 하나는 도림천역, 하나는 신도림역에 지금 붙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향후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 부분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쉐르빌 같은 경우에 지금 신도림 1차 푸르지오네. 1차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 6억 4천 정도 지금 평수대가 52평, 40평대 후반에서 52평대가 지금 6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쉐르빌 같은 경우에 48평하고 49평이 단일 평수가 있죠. 두 개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2천에서
호가가 6억 9천까지 되어 있지만 6억 2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신도림 대우 프로지오 1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이 지역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지난 연도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한 GTX B 노선이 역사가 들어와요. 트리플 역사가 됩니다. 또한 이 인근에 내려오게 되게 되면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부분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개발 호재를 봤을 때는 신도림역에 붙어 있는 신도림 대우 프로지오 1차로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도림역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프로지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상담 계속해서 확인할게요. 끝번호 3889번입니다. 1가구 3주택이고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임곡 2단지 휴먼시야 25평을 2018년에 3억 8,400만 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가구 3주택, 그중에서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전망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유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3억 8,400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가 4억대 초반이에요. 초중반. 그러면 지금 이 1가구 3주택입니다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주택수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현재 지금 12.16 대책에서 나왔던 주택수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혜택을 받는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의 주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92세대 그리고 2007년도 7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긴 한데요. 이 아파트를 보유해야 되는 입장은 뭐냐면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어. 근데 앞으로 이 주변에 보게 되면 비산자의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현재 2021년 2월 달을 준공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수가 거의 2,700세대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20평대, 25평 아파트 지금 분양권 시세가 5억 3천 정도 갑니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갭매우기 부분 자체가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안양역 부분 자체를 이용을 하는데요. 안양역을 도보로 한 9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그 위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위치에 월곡 판교선에 따른 안양역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갭매우기 부분 자체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들어오는 신안산선의 부분 자체, 월곡 판교선의 역사 부분 자체 개발 호재까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한 가지 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사연이고요. 끝번호 3345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드리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에 교도소 이전과 발전 호재가 있기는 한데 남편 직장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었거든요. 이 대전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보유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대표님 이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분위기 좋을 때 팔아라. 팔아라. 오케이.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 자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정동 부분 자체의 서남부권 택지개발 예정지구 부분 자체에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말씀하셨던 교도소가 이전을 해요. 언제 하냐? 2025년도까지 합니다. 근데 2025년도 교도소가 있던 자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이전하는 지역 부분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하는 지역들에 있어서 님비 현상. 내 동네만큼은 안 된다. 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국가사업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획적으로는 5, 6에서 6년 정도인데 이 계획 자체가 적어도 7년에서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2004년도 매입했던 지금 준공연원인데 향후 10년 부분 자체를 하게 되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매도하시고 세종시로 갈아타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세금 어렵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또 사도 되는지 마는지 모든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요. 세법에 대해서도 짚어드립니다.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선점하기 위한 전략까지 체크 도와드릴게요.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20명 한정되는데요. 거의 다 찼습니다.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1층과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의 호수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 대로변에 바로 길 건너서 강서구청이 도보 1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요. 향후 서부광역철도에 의한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대지평수 874제곱미터, 약 270평 정도 되죠. 연면적이 8,724제곱미터, 연면적만 하더라도 한 2,700평이 되는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그 중에 오피스텔 283개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현 시점에서 근린생활시설 11개만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연월일은 한 달 정도가 당겨져가지고 현재 2020년 2월 달에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매매가는 1층 102호 기준으로 대로변 코너에 있는 위치에 있는 상가의 기준 같은 경우는 8억 6천, 2층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상가 가장 중요한 게 입지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는 과연 주 동선에 있느냐, 상권 중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보시는 대로 입지 주변에 보시게 되면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김포공항, 그리고 올림픽대로, 위쪽으로는 가양역, 아래쪽으로는 화곡역이 자리 잡고 있는 강서구청역 예정지에 잡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의 근린생활시설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자, 바로 건너편에 도보 1분 거리에 강서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지금 2020년도 말이나 2021년도에 들어오는 강서경찰서 예정부지와 도보 1분, 1, 2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위쪽으로 먹자상권 부분 자체가 도보 4분 거리,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폴리트대학 부분 자체, 그리고 우장산 공원 자체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 바로 앞에 위치한, 관공서 바로 앞에 위치한 상징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뒤쪽으로는 조망산, 우장산 공원 자체를 조망이 가능하고, 먹자상권과 강서구청 및 경찰서가 들어오는 관공서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상가의 특징은 뭐냐면 30m 대로변에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호재로 보시게 되면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잠재적인 어떤 자본이득까지도 가능한 상가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 시점에서는 가양역이나 화곡역을 이용하지만 향후 앞으로는 서부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역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역 바로 한정거장 전에서는 5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DMC에서는 6호선, 홍대 입구에서는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전철역 부분 자체가 생긴다라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같이 있는 인면도입니다. 보시는 대로 18층 규모고요. 지금 오피스텔 부분 자체가 283개가 모두 분양이 완료돼 있고 1, 2층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부분 자체가 11개만이 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30m 도로 부분 자체가 이 아래쪽으로 있고요. 건너편 쪽이 바로 강서구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1층 상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 1층에 들어오는 임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바로 102호 위쪽에 202호에 대한 호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앞쪽으로 30m 도로와 건너편 쪽에 강서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1, 2층 모두 거의 한 전용 평수가 14평 정도가 나오는 상가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현재 앞쪽으로 30m 도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지금 강서구청, 지금 보이는 대로 1층, 2층 상가의 대로변에 붙어있는 모습 자체, 그리고 이면도로와 코너에 있는 위치를 보이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인데요. 일단 1층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매매가는 8억 6천, 예상 임대가는 1억에 320만 원 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3억 3천만 원의 1층 강서구청역 코너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2층 202호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 5천에 18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1억 8천만 원에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이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 전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의전화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도 수익형으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해 있고요. 오피스텔 소개해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인천 지역의 개발지 영종도, 송도, 그리고 청라입니다. 자, 청라동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7호선이 연장되는 시티타워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자, 계약 면적은 83.5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45제곱미터로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하 6층에 지상 23층으로서 266실, 이런 규모의 동이 3개가 들어가는 한 1000여 실 가까운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준공연료는 2023년 2월,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청라동 오피스텔의 개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바로 위쪽에 후발주자인 청라국제도시 안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청라국제도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발 호재, 송도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됐죠. 부분 자체에 개발 호재가 있었고, 뒤따라 이어가는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타워, 로봇랜드, 하이테크의 S사, 스타필드 부분 자체에 대형 복합 쇼핑몰 자체가 개발 계획에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 청라지구로 들어와서 주변에 스타필드와 또 한화금융센터, 또 주변에 여러 개발 호재 부분 자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좀 잡혀 있는 청라 지역의 입지 여건 자체를 보고 계시다. 이런 어떤 개발 호재 부분 자체가 둘러싸여 있는 포진되어 있는 지금 오피스텔의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보시는 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티타워역 7호선 부분 자체가 연장돼서 시티타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가 되는 오피스텔의 입지 여건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배후 수요가 청라가 지역 같은 경우에 충분하느냐라는 부분 자체에 물음표를 그리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지금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분 자체가 아니라 문화 관광에 대한 핵심으로 랜드마크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더라도 한 2천여 명. 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스타필드 및
뭐 GCT 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2만여 명의 배우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발 계획과 그리고 향후 계획 자체가 들어가 있는 지역의 배우 수요를 자랑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서구 같은 경우에도 부평구와 남동구에 이어서 지금 작년 17.6%의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황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큰 게 전철역이죠. 뭐 아까 전에도 화곡동도 상가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청역이 들어온다. 지금 같은 경우 7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국역부터 성남역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7호선 연장 부분 자체가 청라까지 들어오는 부분 자체에서 시티타워역 자체가 개발 계획 진행에 있기 때문에 시티타워역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착공하는 제3연육교가 착공 예정인데요. 바로 인천역을 통하지 않고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 부분 자체가 좀 수월해진다라는 부분 자체가 개발 계획으로 좀 잡혀 있고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도 시티타워가 완공 예정인데요. 보시는 대로 관광, F&B 그리고 놀이 및 판매 시설 위주로 잠실에는 롯데월드, 청라에는 시티타워라는 개념 자체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말씀드린 대로 266실 곱하기 3개 동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천여실의 대규모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고 있고요. 자, 내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마감재 자체를 고급자가 마감재로 쓰는 부분 자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든 풀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 2인 부분 자체, 2, 3인 부분 자체도 충분히 들어와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풀옵션을 자랑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 부분 자체가 형성돼서 일단은 뭐 휴식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또한 무인 택배함 그리고 셀프 세차장까지 있어서의 어떤 주거의 편의시설 부분 자체까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수익형 물건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투자금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자, 예상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는 380, 대출금을 활용할 시에는 8,200만 원에 인천 지역의 청라 중에서도 청라동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 투자 유망 지역 분석과 선점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든든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20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된다는 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